자, 383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함수에서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진짜 함수에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직 해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회에 함수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 어려우니까 하기 싫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야. 그런데 얘는 극복의 문제인 거지, 여기는 얘는 포기의 문제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알겠죠?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383번 문제. 정의역이, 이게 정의역이라고 했고 여기는 얘가 공역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래프로 보는 게 좋겠니?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게 좋겠니? 당연히 그래프로 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에 뭘 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전원 수학에 들어가서 그래프, 필수 그래프 쪽을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건 선생님이 혼자 집에서 심심해서 한번 찍어본 거거든. 그건 집에서 혼자 찍어본 거야. 그래서 되게 초췌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거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봤어요? 자, 봐봐. 그냥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을 때 이 그림이 그리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사실 얘는 그래프를 그릴 가치도 없네요, 사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2라는 걸 기준으로 딱 나눠져 있죠, 범위 자체가. 맞아요? 그럼 이보다 큰 쪽에다가 뭔가를 그릴 거고, 이보다 작은 쪽에다 뭔가를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이보다 큰 쪽에는 뭘 그리고 싶어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1보다 작은 쪽에는 뭘 그리고 싶어요? y는 3x 마이너스 3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직선이고 얘는 직선이잖아, 얘들아. 그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라고 했어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는 이 정도로 그려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대충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다 그렸어. 됐나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실제로 내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얘들아? 5가 나오죠. 그렇지? 아, 다시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이 3이었겠군요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이쪽에다, 이쪽 면에다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게 분명한데 얘는 기울기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도 실제로 2를 집어넣으면 어때? 3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거야. 근데 가파르게 그려질 테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 게 여기는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니 쉽니? 쉬워요. 그죠?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여기서 직선의 그래프 그릴 수 있고 1차 함수 그래프들 그릴 수 있고 범위가 나눠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땐 이런 식으로 그리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답을 구할 때는 사실 뭐야? 마이너스 2가 뭐 이쯤에 있었다 치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y 값이 얼마인가요? 이거랑 3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얼마인가요? 요거 두 개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얘는 여기다 식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을 집어넣어주면 어때? 3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넣는 거니 여기 넣는 거니? 당연히 여기 넣는 거죠. 일단 3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걸 해주세요라는 문제였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30 몇 번이야? 4번. 84번. 그래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궁금한 게 뭐고 주어져 있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일단은 내가 궁금한 게 마이너스 3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될까?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f-3이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 자체가 x가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3을 넣어봐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될 거 아니니? 그죠? 그럼 내가 마이너스 3이라는 f-3이라는 값이 궁금하다면 여기는 여기에 이 값 자체가 뭐가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3이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찾아서 걔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2분의 x-4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싶어요. 그럼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참 좋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연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뜻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됐던 문제.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얘도 지금 보니까 어이구 얘는 좀 뭔가 복잡하게 생긴 것 같아. 그냥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잘 봐. 궁금한 게 뭐야 얘들아? F2가 궁금해. F2가 궁금해. F2는 여기잖아. 그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나올 거야.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궁금한 게 F 뭐야? 18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다가 18 놓고 봤을 때 욕한 거 아니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 저기다가 18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15. 그냥 15니 F15니? F15죠. 그럼 얘의 결과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그냥 F15가 된다는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 그런데 다시 F15를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 그럼 다시 저기다가 X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어? 1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5를 또 집어넣었어. 15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F12가 되겠지. 아, 얘는 F12가 되겠네. 그럼 또 다시 난 F12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3씩 줄어들면서 갈 거야. F9, F6, F3까지 왔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넣는 걸 테니까 이해되죠? 여기다 넣으면 3 빼기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다? 얘는 2가 됩니다. 아, 결국 F15, 18이라는 녀석은 계속 해봤더니 걔는 2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더한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안 어렵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보자. 다음. 요거 87번. 86번은 괜찮았나 봐. 오케이? 8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여기는 요 녀석들 요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거든. 그죠?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퍼즐 맞추기 하는 거야. 됐어? 뭘 집어? 저 숫자 x가 있고 y가 있어. 저기다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2랑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나는 x에다가 뭘 넣어볼래? 그냥 2를 넣어볼래? 그냥 y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넣어볼래?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F0은 뭐가 돼요? F2에다가 더하기 F-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근데 F2는 얼마라고 내가 알고 있어? F2는 6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녀석이 궁금하거든? 그럼 나는 이 녀석만 구하면 끝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제 나의 관심사는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F0으로 관심사가 바뀌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저기서 F0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참 좋을까를 이제부터 고민을 해보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 식밖에 없는데 이 식을 통해서 내가 F0을 구하고 싶어 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 X에다 뭘 넣고 Y에다 뭘 넣으면 참 좋겠네.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참 좋겠네. 그죠? 둘 다 0을 집어넣으면 저 식이 어떻게 되겠어? F0은 F0 더하기 F0이 되겠네. F0 하나가 지워진다면 결과적으로 F0은 뭐가 되겠네? 0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니? 그럼 F0이 얼마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답은 마이너스 6이군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해주는 거예요? 적당한 값 집어넣어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뭘 집어넣으면 좋을지.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뭘 집어넣을까 막 고민을 하잖아, 얘들아.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막 고민을 하는데 쓸데없이 한 273 정도 넣어볼까?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랑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계는 어때? 한 땀 한 땀 넣겠지. 아무거나 막 넣어보면서 될 때까지 찾아. 이게 이제 컴퓨터의 사고 방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사람은 어때? 직관을 가지고 있잖아. 뭔가 뭘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 느낌을 믿어요. 그리고서 한번 넣어보는 거야. 실패하면 어때? 그럼 다른 거 넣어보면 되잖아.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용감하게 넣다 보면은 알아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88번. 88번도 똑같네요. 그죠?
그래요. 이거는 좀 하나의 주제를 좀 얘기해 볼 만한 문제네. 좀 중요한 상황이다. 그죠? 요건 하나 딱 기억해. 필기해놔. 오케이? 자,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요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런 얘기를 먼저 할게, 얘들아. 여기서 블랙 라벨 듣는 사람은 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얘들아, A에다가 마이너스 3B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였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 마이너스 3A가 뭐 예를 들어서 4였대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됐어? 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그럼 이 두 개의 상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니? 연립을 하면 결과적으로 뭘 얻을 수 있어? A랑 B를 다 얻을 수 있지. 다시 저 두 개의 식을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할 수 있지. B를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도 여전히 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면 이 얘기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X와 A-X 요거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얘네들의 관계.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좀 재밌어요. 여기는 요 X 대신에 X가 들어가는 곳에다가 A-X를 집어넣어 버리게 된다면 얘는 X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A-X를 넣으면 얘는 A-X가 될 텐데 여기는 얘에다가 X 대신에 똑같이 A-X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얘는 A-X가 되면서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다시 X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의 관계를 딱 본 순간 있잖아.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스위치를 시킬 수 있어. 두 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 자리 자체를. 어떻게 해주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A-X를 집어넣어주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세트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볼게. 조금만 더 가보자. 자, 여기서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서 얘들아 만약에 fx와 마이너스 3배의 f2-x가 있었고 걔가 마이너스 4x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만약에 f2-x가 있었고 마이너스 3배의 fx가 있었을 때 이 녀석이 4배의 마이너스 4에 2-x라고 만약에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여기서 똑같은 상황인 거야. 얘가 그냥 식으로만 함수랑 식으로만 바뀐 것뿐이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인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얘에서도 뭘 할 수 있겠어? fx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뭘 하면 되겠어? 이 녀석을 소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딱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난 이 사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fx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뭘 하면 된다고? 이 녀석을 소거하면 된다고. 이게 3배에서 두 개 더해버리면 소거가 될 테니까 그걸 가지고 fx를 충분히 난 구할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는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자리가 바뀌는 관계라고 했었잖아. 라는 사실과 현재 요 상황과 요거랑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버리잖아.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어? 여기는 x가 들어갈 자리에 내가 2-x를 집어넣어 버려. 그럼 여기는 요 식이 f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배의 f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배의 2-x가 될 거야. 라는 새로운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됐어? 요 세트, 요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 하나를 내가 두 개로 불려낼 수 있어. 증식시킬 수 있어. 이해됐나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뭘 할 수 있다고? f2-x를 소거해서 fx를 구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요 식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다. fx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세배를 해가지고 두 개를 뭐해? 더합니다. 그러면 얘랑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5배의 fx가 될 거고 그
그 다음에 요거랑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12x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8x 마이너스 24가 될 건데 fx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5분의 얘가 됩니다. 라는 식을 아예 얻어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조건 중에 하나죠. 요거는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상황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F0과 F1은 그냥 여기다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두 개 계산만 해주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죠? 오케이? 요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요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딱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쟤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됐어, 얘들아? 그러네요. 얘가 9네요. 그죠? 마이너스 9니까 여기 얘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괜찮지? 여기서는 요 흐름을 정확하게 딱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짓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됐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자. 88번. 자, 이미의 88번 한 건가? 89번. 좋아요.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했을 때 이런 애들이 다 성립하나요? 지금 이걸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 보자. 일단 첫 번째. fx 더하기 y가 뭐라고 줬어요? fx 곱하기 fy입니다. 지금 이렇게 준 상황이에요. 요걸 가지고 또 F1이 얼마군요? F1이라고 하는 게 2군요라는 사실을 준 거야. 이걸 가지고 내가 F0이 일단은 궁금한가 봐, 얘들아. F0이 궁금한가 봐. 그래서 여기다가 0000 한번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은 F0은요, F0 곱하기 F0이 되면서 F0은 뭐가 됩니다? 0 또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F0이 0이 될 수도 있어. 그치? F0이 0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틀린 복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이거는 틀린 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답이 맞다고 돼 있니? 아마 여기서 fx라고 하는 게 양수예요라는 이런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야 저 기억 보기를 맞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기는 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F0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잘못했다. 여기다가 내가 하나에다 그냥 0을 넣어. 이렇게 하나에다 0을 넣어. 그러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 f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00을 집어넣으면 저기는 제가 0 또는 1이 되는 게 맞지만 F0이 0이라면 지금 여기는 얘가 다 0이라는 소리, fx가 다 0이라는 소리가 돼버리잖아. 이해돼? 근데 F1이 뭐였어? 2였거든.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일 수는 없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F0은 1이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 보기는 맞네요. 내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러니까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하나만 가지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죠? 다른 것도 집어넣어 가면서 생각을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래서 F0은 결국 1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궁금한 게 또 요 녀석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는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이번엔 뭐 넣고 싶어? 누가 봐도 2 하나랑 마이너스 2 하나를 넣고 싶겠죠. 그리고 여기 얘가 2 하나랑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될 게 분명하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F0이니까 얘가 1일 거거든. 됐어? 여긴 얘가 현재 F2, F-2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요 녀석이 궁금했었던 거지. 그러면 나는 F2를 또 구하러 가야 되잖아. 그 F2를 구하러 가려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뭐 해주면 되겠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 F2는 F1, F1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2였으니까 2 하니까 얘는 4가 됩니다. 이 녀석이 4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는 요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냥 무슨 얘기라고? 그냥 결국 퍼즐 맞추기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 그냥 퍼즐 맞추기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요 녀석이 얘가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요 녀석이 얘가 되나요? 이제 이건 지운다. 오케이? 이건 다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에다가 지금 뭐야? nx라고 했어, 얘들아. 얘가 지금 fx의 몇 제곱이다? n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일반화를 시켜봅시다. 그러니까 봐봐. f2x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fx 곱하기 fx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근데 f3x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f2x에다가 곱하기 f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f2x가 fx 곱하기 fx니까 얘는 fx 곱하기 fx 곱하기 fx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 f4x는 뭐가 되겠어? 여기는 f3x에다가 fx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f3x가 이거니까 얘는 fx 곱하기 fx 곱하기 fx 곱하기 f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죠. 여긴 얘가 fx는 그냥 fx였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가 2였을 때는 제가 fx의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3이었을 때는 여긴 얘가 fx의 전체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4제곱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규칙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긴 이 녀석이 nx면 fx를 n제곱한 거랑 같아집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나중에 너희가 그 수학 상하 다 끝나고 수학 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걸 만족하는 함수는 이제 지수 함수라는 녀석이 있어. 오케이? 지수 함수라는 녀석이 저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그 지수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a의 x제곱을 이렇게 fx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게 fnx잖아. 얘는 a의 n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x제곱 전체 n제곱이 되니까 fx 전체 n제곱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저건 지수 함수가 갖는 성질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수학 원까지 배우게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됐죠? 그게 아니었으면은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씩 노가다를 떼어가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면 맞네, 당연하네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선생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당연히 많겠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으면 좋을지 바로바로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되게 쉽게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실제로 접근했을 때 어때? 뭐야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을 쌓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90번. 90번. 보자. 자, 어쨌든 여긴 얘 봐봐. 정의역이 얘야. 정의역이 얘고 그다음 공역이 얘야. 그러니까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끊어져 있고 그다음 y좌표도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끊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안에만 뭐가 그려질 거야?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만큼이니까 난 여기에만 그림을 그릴 거고 시역 공역이 이만큼이니까 여기 아래 삐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런데 얘가 공역과 뭐가 같대? 치역이 같대. 공역과 치역이 같대. 그러면 이만큼이 고스란히 뭐라는 거야? 치역이었던 소리잖아. 그지? 그럼 그래프가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정의역은 맞지만 치역은 요만큼이 돼버리거든. 이게 안 되는 거야. 됐어?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될까? 그러니까 안 돼요. 왜냐면 공역이 이만큼인데 오히려 치역이 어때? 이렇게 더 커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되겠어? 딱 여기서 시작해서 딱 여기서 끝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만 되니? 아니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가능하겠지. 이거 아니면 이걸 거 아니야. 어차피 1차함수는 직선이니까 딱 저 두 가지만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 직선을 한번 관찰해봐. 요 직선은 뭐겠어? 얘가 ax 더하기 b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면 3, 3을 지나는 거잖아. 두 번 집어넣어보면 a랑 b 연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온다는 건 y는 x라는 직선이었다는 뜻이잖아. 애시당초. 그러니까 여기는 요 b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얘는 어때? a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아니었군요. 결국은 요 직선이었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3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긴 하겠지만 그냥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들아? 기울기라고요. 그럼 여기 얘가 5만큼 증가했던 건 5만큼 감소한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로 a 값 바로 구해버린 다음에 그냥 아무 점이나 집어넣어 보면 3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러면 b 값은 얼마가 되겠네?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a, b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직선에서 중요한 게 뭐다? 기울기다. 그다음 지나는 점. 오케이?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만 할 수 있으면 알아서 이런 해석들이 가능해지게 될 거란 말이야. 정의역과 공역, 치역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말이지. 됐어? 오케이? 넘어가고요. 다음. 자, 91번 문제는 어때요? 얘는 지금 정의역이 딱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 아니죠.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는 게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 됐어? 그래프 그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상황을 딱 보고서 거기는 걔를 어떻게 표현해서 풀지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봤을 때 일단 얘는 그냥 식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겠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a 더하기 1이죠. 0 집어넣으면 뭐야? 1이네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a 더하기 1인데 다시 쓰려고 보니까 여기 똑같은 게 또 있어. 집합으로 쓸 거면 똑같은 거는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4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니까 다 더해서 5a 더하기 3이 18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a 값은 3이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니?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있어도 사실 풀 수 있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92번. 92번은 어때? 그냥 함수가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식이 아니라 뭔가 글로 주어져 있었어. 그죠? 근데 저긴 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아? 그냥 봐봐. F1이 궁금해. 그럼 뭐가 되겠어? 8의 1제곱의 뭐가 된다? 1의 자리수가 된다. 얼마야? 8이겠지 뭐. 됐습니다. 그럼 F2는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F2. 선생님이 왜 1과 2를 하고 있어? 정의역을 본 거야.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면서 걔 치역이 뭐가 나온지 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 집어넣으면 얘는 8의 제곱일 거 아니야. 1의 자릿수. 64니까 4가 되겠지 뭐. 됐어? 그 다음에 F3 가볼까요? 얘는 8의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럼 딱 이걸 또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8의 세제곱을 다 해보려고 하지 말고 8의 제곱이 64였잖아. 그럼 4에다가 뭘 곱하면? 8을 곱하면 16이 되잖아. 1의 자릿수는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4에다가 뭘 곱하면? 8을 곱하면 32가 4에다가 8, 48이 되겠죠. 다시. 뭔 소리야? 4에다가 32 맞잖아. 그죠? 30. 왜 6이야? 여기가 2가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가보는 거지. 미안해요. 그 다음에 얘는 8의 세제곱은 2로 끝났었잖아. 거기다 다시 8을 곱하면 16이 되겠죠. 벌써 난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었나 봐, 마음속으로. 라고 한번 얘기해봤어. 됐어? 그 다음에 또 어때? 6에다 다시 8을 곱하면 다시 8이 되잖아. 그지? 그럼 돌아간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은 요거 4개밖에 없었구나.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답이니까 답은 20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자, 1참수 저 녀석의 정의역이 저거였을 때, 그 다음에 공역이 저거였을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 잘 봐봐, 얘들아. 자, 요거 보면서 무슨 생각나?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봐봐. 1참수 좋아요. y절편이 마이너스 1 좋아요. 기울기는 A 좋습니다.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은 0, 마이너스 1. 됐어?
거기까지 해석이 돼야 돼. 다시 항상 지나는 점은 0, 마이너스. 됐나요?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2였어. 그 다음에 여기 0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0 하나만 더 해줄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지금 현재 뭐였어? 1이었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공역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여기는 얘를 대충 마이너스 3이라고 잡자. 그 다음에 한 이쯤을 뭐라고 잡을까? 이쯤을 한 1로 잡을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여기 안에서만 뭔가 그림이 그려지고 싶은 상황이거든. 근데 어때? 얘가 0 넣었을 때 몇이 나온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니까 딱 여기 절반 지점, 여기 얘랑 얘의 절반 지점, 여기는 얘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일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생각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겠다? 돌려를 하면 되겠다. 그죠? 다시 여기는 얘를 딱 잡아주고 여기다 이렇게 딱 잡아주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얘를 기울기를 이렇게 A 됐습니다. 얘 봐봐. 얘가 여기 0이잖아. 기울기가 0인 상태잖아. 점점점 기울기가 커진다고 생각해봐. 지금 현재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죠. 지금 이만큼이 뭐야 얘들아? 공역. 요만큼이 뭐야? 치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치역이잖아. 지금 이만큼이 치역이잖아. 공역 안에 치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해돼? 다시 얘가 좀 더 커졌어. 요 정도 됐어. 아직까지 가능. 여긴 얘가 요 점을 지나고 있었어. 아직까지 가능. 됐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커졌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불가능. 왜? 치역이 공역 밖으로 삐져나왔지. 됐어? 여기까지는 불가능.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최대는 뭐가 되겠어? 여기까지야. 됐습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가. 최소 찾아보자. 다시 쭉쭉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이거 지금 그림을 완전 잘못 그렸나 보다. 왜 비율이 이렇게 되지? 왜 어떻게 이게 됐지? 여기까지죠. 결국은. 그죠?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어때? 삐져나가지.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비율을 잘못 그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얘가 0이에요. 여기는 얘가 현재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고요. 근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얘가 0이고요. 여기는 얘가 1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지나는 직선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기울기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여기서 더 커지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보다 더 커지면 어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삐져나가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작아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순간보다 더 작아지면 어때?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1인 거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구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에 대한 해석이죠. 결국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직선에 대한 해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다시 얘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 어떻게 되면 더 커지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는 지금 여기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이만큼 치역이 삐져나오는. 지금 공역은 이만큼인데 거기 삐져나온 치역이 생긴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어요? 지금 요 흐름 자체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니? 이해 나는 됐어요. 손.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이해됐습니다. 손. 자, 이해 안 됐어요. 손. 됐습니다. 좋아요. 다시 볼게. 잘 봐봐. 지금 요거 이해 안 된 상태로 넘어가는 건 진짜 위험하다. 알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다 이해하고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뭐였어? 2에서 여기 1이었거든, 얘들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얘가 현재 1이었다라는 얘기는 현재 이만큼이 뭐였다는 소리야? 이만큼이 뭐야? 공역이야, 공역.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였다는 소리니? 요만큼이 정의역이었다는 소리지. 됐어?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함수의 이미지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다? 사랑의 짝대기로 잡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옆반에 있는 애가 마음에 든다고 쟤를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반 안에서 한 명을 찍어야 돼. 불행하게도.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여기 공역 안에 있는 이 원소를 찍어줘야지. 여기 있는 녀석은 이쪽으로, 여기 있는 녀석은 이쪽으로 가야 돼. 얘가 이쪽에서 바깥에 이쪽을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치역을 생각해봐. 만약에 있잖아. 얘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봐.
그럼 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현재 이만큼이 치역이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 근데 공역이 이만큼인데 치역이 이만큼이라는 거는 얘네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저 바깥에 있는 애들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결국은 요 안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거든. 그렇다고 그러면서 여기는 얘네들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정의역이 이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때? 얘네들은 지금 뭐야? 안 찍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어때? 요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라고 한다면 정의역이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 그래프가 이만큼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치역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공역 안에 깔끔하게 쏙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얘는 정확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라는 게 인정이 되겠죠. 이건 괜찮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직선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거는 가능할 거야 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풀어줬던 문제가 이런 문제였던 거였어. 이해됐나요? 오케이? 근데 반대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은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까 공역 안에 쏙 들어가니까 그거 괜찮단 말이야. 이해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공역 안에 딱 치역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얘까지는 가능하잖아. 근데 얘가 너무나 더 기울기가 작아져서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바뀌어 버리면서 공역을 벗어나는 애들이 생겨 버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이 현상 지금 여기까지 해서 나는 이해가 돼요, 손. 이해가 돼요, 손. 좋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지금 여기는 이 문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정의역이 어디야? 마이너스 뭐야? 3에서부터.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가 0 정의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1까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그 다음에 얘 공역을 바라봤더니 공역이 마이너스 3부터 해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0.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하나 더 있네. 여기는 얘가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됐어? 지금 일부러 격자점을 그려놨어요. 다 이거 정사각형들이죠. 정사각형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단은 여기는 요 녀석이 y는 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요 녀석이 항상 0,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라는 사실을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손.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직선의 가장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녀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될까? 여기 얘는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요거 이해돼요? 됐어? 다시 얘는 기울기가 뭐라고 얘들아? 기울기가 뭐라고?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뭐가 된다? 한 점이 a, b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사실은 a의 x-0의 마이너스 1이었던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다시 여기는 이 직선을 바라보면서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 없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는 얘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라고 한다면 0,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구나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여기서 이만큼이 뭐야? 공역이에요. 다시 요만큼이 뭐예요? 정의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잡혀 있죠.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 점을 딱 찍어 놓고 이제 직선, 요 직선이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어때? 치역이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지금 공역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 맞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정의역 안에 공역 안에 치역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괜찮은 거야. 조금 보기 불편하네. 여기는 얘를 이렇게 좀 표시를 딱딱 해줄게. 이게 지금 정의역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만약에 다시 여기는 요 그래프가 조금 더 기울어져서 한 이 정도 됐다고 쳐보자. 여전히 괜찮고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여전히 괜찮고 여기는 딱 요 점을 지나는 순간까지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치역은 뭐가 되겠어? 이때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니? 여기까지가 치역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거야. 됐어? 그런데 그 길이가 조금 더 커진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치역이 어떻게 돼?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공역 쪽에서 공역 바깥으로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딱 여기네. 요 점을 지나는 순간, 즉 요 점을 지나는 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기울기의 마지막 끝점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얘를 이쪽 음수 쪽으로 가서 얘는 또 어디까지 가능할까?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겠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치역은 뭐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얘의 치역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공역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걔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어때? 삐져나가게 되지. 공역 밖으로 삐져나갑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공역 밖으로 삐져나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생각할 때 기울기가 0이었다.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커져 괜찮아 어디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 근데 그 기울기는 몇이겠어? 이 증가할 동안 이 증가하는 기울기가 1이었을 때까지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점점 내려가 어디까지 괜찮아 봤더니 여기는 요 점을 지날 때까지 괜찮네. 그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2 증가할 동안 이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기울기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나요? 그럼 여기 완벽하게 다 이해됐다 손. 좋아요. 됐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지? 함수가 되려면 공역 밖으로 삐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치역은 반드시 공역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 라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5번. 자, 95번을 질문한 사람은 지금 함수의 상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야. 오케이? 정의역 몇 개 있어? 정의역? 원소 3개 있죠. 됐어? 그럼 F에다가 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같은지 관찰하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같은지 관찰하고 1 집어넣고 1 집어넣고 같은지 관찰하고 그 3개가 다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고 3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상등의 정의였잖아. 맞아? 그럼 그런 걸 기억해서 한번 니은에서 한번 디귿에서 한번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려워 보이는 요 디귿 모양은 요거 1만 여기다가 2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0을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집어넣어서 함수값들 각각 구해주면 되는 거라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함수의 상등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생각을 해달라. 이런 문제인 거야. 됐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다르죠. 96번 같은 건 어때요? 96번 같은 거. 얘랑 얘를 정의역으로 한다 그랬어. 근데 여기는 이 함수랑 여기는 이 함수가 뭐가 돼? 서로 같대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랑 서로 같아요라는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어. 그죠? 그다음에 A를 집어넣은 거랑 A를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라는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겠죠? 그렇게 두 개를 식 세워서 연립하면 A랑 B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풀면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나요? 다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어떤 수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B에 관련된 식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다 A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어서 생각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요렇게 된다니까 A 유일하게 하나 정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A랑 B 다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봐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습니다. 됐어? 걔네들이 지금 같아지는 점들이 결국 마이너스 3과 B였다는 뜻이잖아. 맞아?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인데 걔네들이 같아지는 X값들이 마이너스 3과 B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왜냐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얘 B 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 같은 값, B를 집어넣었을 때 두 개 같은 값이 나온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A 좋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뭘로 해석해도 괜찮겠어? 방정식으로 해석해도 괜찮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렇게.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b가 0이다의 근이 마이너스 3과 a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됐나요? 그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0이겠네요. 됐나요? 두 근의 곱은 0이니까 b 값은 2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해석의 문제죠. 해석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고 풀어도 사실 답이 나오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런데 해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인데 그럼 당연히 얘가 0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진짜 편하게 구할 수 있지. 2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상 2차 방정식, 2차 함수 얘기할 때 진짜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알겠죠? 그쪽 파트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오케이? 뒤쪽에서 계속 나옵니다. 다음, 이번에는 어때? 공집합이 아닌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래.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얘들아? 그냥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그 x 값들을 열심히 구해주세요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에다가 플러스 6인가요? 가 될 테니까 자 1이랑 0이랑 마이너스 7이랑 그 다음에 6이 있었을 텐데 그다음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그 다음에 뭐가 될까? 2인가요 그럼? 1, 2, 3, 6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x-1과 x-2와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게 분명하니까 얘는 1과 2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원소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잖아. 됐어? 그러면 답이 3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치? 나는 지금 궁금한 게 집합 x의 개수지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것도 여기는 얘는 그러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1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는 소리고 여기는 2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녀석의 뭘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어? 부분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요 녀석의 부분집합이라면 전부 다 얘네들은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2의 세제곱인데 공집합 빼달라고 했으니까 빼기 1 해줘서 답은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함수. 봐봐. 세상에는 이제 되게 다양한 그런 함수들이 있겠죠. 진짜 다양한 함수들이 있을 거야. 근데 사람들 특성 중에 하나가 뭐 하길 되게 좋아하냐면 분류하길 되게 좋아하거든. 그렇죠?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함수들을 따로 모아놓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 함수들을 따로따로 모아놔가지고 걔네들의 이름을 딱딱 붙여놓은 거야. 오케이? 총 4개의 종류로 함수를 나눌 건데 그 4개의 모든 함수들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겠어요라는 그 개념을 지금 오늘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는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이런 녀석이 있어. 1대1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야 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 이 녀석의 정의는 뭐냐면 x1과 x2가 정의역의 원소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을 때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요거 이면 fx1과 fx2가 서로 다른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도대체 얘가 뭘 말하는 건지 이게 다시 뭐라고요? 이게 정의라고요. 다시 이 표현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요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일단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의 입장에서 너무 높게 썼네. 자, 이렇게 돼 있어. 벤 다이어그램의 입장에서 저기는 저 함수에 대한 관찰을 해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지금 정의역이 있었고 여기는 지금 공역이 있었어. 여기에 1, 2, 3, 4가 있었고 여기 1, 2, 3, 4, 5가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준 거야?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라면 두 개 다른 값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걔네들의 함수 값이 다 어때? 다르다 라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면 요 녀석은 얘를 선택할 수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다른 애를 선택해야 되고 다른 애를 선택해야 되고
다른 애를 각각 다 다른 애들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가는 이런 방향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시우야. 집중.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1대1 함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가 사랑의 짝대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오케이? 사랑의 짝대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네들은 의리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다시. 내 친구의 여자는 여자로 보지 않을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내 친구가 찍은 애는 나는 찍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다시. 여기는 얘가 이제 그럼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겠어? 두 개 x 값이 서로 달랐다면 얘네들은 다른 값을 찍어야 돼. 이게 같은 값을 찍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1대1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름도 되게 적절하죠. 하나씩만 찍을 거예요. 라는 의미로 1대1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오케이?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건 함수 자체가 아니지. 왜? 얘가 이렇게 뚝 잘라봤을 때 x1을 넣었는데 얘도 찍은 거고 얘도 찍은 거고 얘도 찍은 욕심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얘는 일단 함수 자체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일단 함수이려면은 가로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지. 근데 여기는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세로선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뚝 잘라서 봤을 때 요 녀석도 얘를 찍은 거고 요 녀석도 얘를 찍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값이 같은 값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 뭘 해봤을 때 얘는 이렇게 가로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시 가로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때 다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만 한 개의 점에서 만나야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나요? 다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진 함수를 저렇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이름은 뭐 해야겠어? 당연히 외워줘야겠죠. 됐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걸 먼저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정의도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미들을 적절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 아예 얘는 대응 자체가 완벽하게 1대1입니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어때? 여기는 얘만 지금 왕따죠. 그지? 얘만 선택을 못 받았잖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 없었다면 어때? 완벽하게 다 1대1이지. 그러니까 x에서 y로 갈 때도 y에서 x로 갈 때도 완벽하게 다 1대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얘는 1대1 함수이며 1대1 함수이며 또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는 걔를 나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예요? 1대1 대응이라고 부를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도 벤 다이어그램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x, y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1, 2, 3, 여기는 5, 6, 7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친다면 이렇게 하나씩 사이좋게 딱 아주 아름다운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함수의 전제 조건이 돼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이 1대1 대응이라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함수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대1 대응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어떤 느낌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얘도 1대1 대응이고 얘도 1대1 대응이잖아요. 1대1 둘 다 대응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구분할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수학 1을 배웠다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공역이 실수 전체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만큼이 공역이 되는 거고 이만큼이 치역이 되는 거라서 얘는 현재 1대1 함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돼? 그런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면 그냥 이렇게 생겼다면 정역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 치역도 여전히 실수 전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얘를 가지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얘랑 얘 그래프의 특성은 정확하게 그냥 공역이랑 치역이 같은지 다른지만 너희가 확인하면 된다는 소리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얘도 뭐야? 가로선 테스트를 똑같이 다 통과할 수 있다면 얘는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됐어? 그래서 두 가지 일단 1대1 대응이랑 1대1 함수 여기는 요거 두 개 정의를 일단 정확하게 기억하자. 1대1 함수는 뭐라고 얘들아? 두 개 x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 두 개가 서로 달랐을 때 걔네들은 다른 함수 값을 찍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거를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걔는 당연히 이런 모양 완전 의리파로 내 친구의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이런 느낌 됐어? 그리고 여긴 얘는 뭐야? 완전 나는 3대3 미팅이었어. 완전히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였어. 다 모두가 짝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여기는 요 정의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 조건을 만족하며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구나. 됐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이미지랑 그래프의 이미지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도 좀 구분을 해줄까? 이게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1대1 함수 이렇게 돼 있어. 얘는 1대1 대응. 됐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고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씩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감소하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가로선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이제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애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건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이 보던 녀석이거든. 얘는 그냥 어떻게 생기면 상수함수냐면 얘는 그냥 fx라고 하는 애가 그냥 하나의 상수 값을 딱 찍어내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x값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다 똑같이 c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여기다 그릴게. 벤 다이어그램의 이미지로 봤을 때는 여기가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다 5를 찍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랑의 짝대기 입장에서 봤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한 명만 개 예뻤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얘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야. 다 얘만 찍는 이런 상황.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되겠니?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넣어도 얘가 나오고 얘를 넣어도 얘가 나오고 얘를 넣어도 얘가 나오고 얘를 넣어도 얘가 나오는 전부 다 모든 값을 넣어도 하나의 y값이 나오는 그런 상황.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불러?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 y는 fx x제곱 더하기 뭐 2x 이거랑 y는 k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불렀었어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해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로 막 움직여오면서 막 해석했던 거 기억나죠? 그 녀석이 상수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 이미지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안 들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거까지만 오늘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요. 항등함수. 얘는 말 뜻을 한번 잘 생각해봐. 항상 같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항상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넣은 값이랑 나오는 값이랑 서로 같아지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y는 x라고 하는 요 녀석이 사실은 뭐였어?
항등함수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x를 넣으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그래서 fx는 x야. 그래서 보통 항등함수는 특별하게 i라고 해서 ix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f, g, h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i 이렇게 해가지고 ix 하면 걔네 항등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녀석의 벤 다이어그램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x에서 얘는 반드시 x에서 x로 가는 함수여야만 의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 그래서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어?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 요게 항등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를 항등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맞아요? 맞죠? 상수함수는 1대1 함수예요. 아니죠. 가로수 테스트에서 다 만나잖아. 그지? 절대로 1대1 함수가 될 수 없죠.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다. 당연히 맞죠?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는 아니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이름이 붙어 있는 함수들이 있으니까 아, 저런 함수들은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자면 자, 여기서 좀 추가 사항들을 좀 생각해 볼게. 상수 함수는 그냥 이런 이미지라서 얘는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되게 편하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항등함수라는 거는 선생님이 얘는 그냥 y는 y는 x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세상에는 항등함수가 딱 하나밖에 없겠네. 그죠? y는 x니까. 가 아니라 오케이?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정의역이라고 했죠. 됐어? 이 항등함수라고 하는 녀석은요. 항상 x에서 x로 가는 함수로서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건데 치역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다 똑같은 값이니까. 여기는 이 정의역이 정해질 때마다 하나의 항등함수들이 생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프가 다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정의역이 만약에 1, 2, 3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겠어? 1,1과 2,2와 3,3 이렇게 딱 세 점이 저기 항등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놓은 여기는 요 항등함수는 뭐겠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항등함수를 그려놓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라 항등함수는 각각 하나씩 다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는 요 칠판 지금 이만큼 써놓은 여기는 이 내용만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일단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개념 자체는 끝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건 선생님이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일단은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얘들아? 이걸 자꾸만 되뇌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수업이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 1대1 함수가 뭐였지? 아, x1과 x2가 서로 달랐을 때 fx1과 fx2가 서로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정의를 하는구나. 오케이? 얘는 의리파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남이 찍은 건 찍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녀석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프상에서는 가로선 테스트를 다 통과하면 그지? 가로선을 그었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걔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무조건 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1대1 함수인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고 됐어? 1대1 대응은 뭐라고? 1대1 함수임과 동시에 정의역과 아니 뭐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지게 되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까지 같아지게 되는 그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라고? 하나만 너무 개멋있어 너무 개예뻐 이런 상황 그래서 완전히 다 몰빵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상수함수라고 부르는구나. 오케이? 다 모두가 다 한 곳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상수함수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이미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몰빵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프는 항상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오케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정의역이 1, 2, 3, 4밖에 없었으면 사실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어? 1, 2, 3, 4 이렇게 돼 있을 때 1 넣어도 5가 나오고 2 넣어도 5가 나오고 3 넣어도 5가 나오고 4 넣어도 5가 나오는 요 4개의 점이 지금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값이 다 똑같구나가 핵심인 거지. 여기는 이런 직선이구나 라는 그게 핵심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y값을 찍고 있구나. y의 원소 중에 하나만 찍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미지가 상수 함수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항등 함수는 뭐라고? 그냥 말 그대로 x를 넣어서 x가 나오는 함수. y를 넣었으면 y가 나오면 되고 a를 넣었으면 a가 나오면 되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면 되고 이렇게 되는 함수를 항등 함수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세상에는 정의역들이 다양하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항등 함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됐어? 근데 그중에서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y는 x라는 직선이 결국 항등 함수의 그래프였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 자체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뭘 하는 거야?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진 않을 거야. 왜냐면 이제 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했어요라는 그냥 그 이야기밖에 아니거든. 그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 근데 2차 함수에서 정의역을 잘라놨을 때 거기는 걔가 뭐가 되게 해주세요? 1대1 대응이 되게 해주세요. 1차 함수에서 정의역을 잘라놨을 때 거기는 그 녀석이 1대1 함수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어요. 됐어? 그런데 걔가 1대1 대응인지 1대1 함수인지 그런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조차 모른다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이제부터 우리끼리는 여기는 요 녀석을 연필로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쳐보자. 다른 수업 시간은 아닌데 우리 수업 시간은 무조건 난 얘는 연필로 부를 거예요. 라고 생각했을 때. 오케이? 딱 이 상태에서 얘들아 연필 하나 들어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들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우리끼리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로 수학 쪽에서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니까 우리끼리는 이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오케이? 이 약속대로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개념만 알고 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연필을 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보자 이제 뭘 해보자 이게 어려울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흐름, 일단 여기는 요 정의 자체는 너희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갈 수 있으면 좋겠네. 됐나요? 자, 시간 좀 필요하니? 정리할 시간? 머릿속에 정리할 시간 5분 정도 줄게요. 빠르게 정리하고 그다음 바로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398번 문제를 딱 보는 거야. 일단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자, 공역과 정역, 정역과 공역의 모든 실수 전체를 그랬을 때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인 것을 열심히 골라줘 봐요 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됐나요?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다 그렸네요. 됐죠? 정의역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 맞죠? 됐어? 그 다음에 거기는 걔 가로선 테스트를 해봤더니 다 한 점에서 만나죠? 쟤는 1대1, 일단은 1대1 함수입니다. 그런데 공역이 실수 전체인데 치역도 여전히 실수 전체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기억은 통과. 좋습니다. 다음 2번은 어때? 2번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됐습니다. 그럼 정의역은 어때? 실수 전체, 공역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로선 테스트 자체를 통과할 수가 없죠. 두 점에서 만나게 생기니까 1대1 대응 아니에요. 자, 2차 함수 어때? 여전히 이렇게 생겼죠? 1대1 대응 아닙니다.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1대1 대응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리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당연히 맞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는 걔의 x값들을 그럼 내가 일일이 다 확인할 거니? 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 있는 거 하나씩 넣어가면서 하나씩 다 같은지 다른지 막 다 조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잖아.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래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못하면 안 돼. 그래프는 필수라고. 필수. 알겠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 1대1 대응인 거를 골라주세요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봐봐. 2번을 봐봐, 얘들아. 2번. 2번은 공역이 뭐야? 양의 실수죠. 보이죠? 다시 2번은 공역이 양의 실수인 거 보이죠? 양의 실수. 이만큼이 공역입니다. 치역입니다. 치역. 근데 공역이 뭐였어? 실수 전체였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나머지는 다 가로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다. 이런 느낌으로 풉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유형 7번으로 한번 가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게 아까 풀었던 문제랑도 되게 유사한 문제인데 봐봐.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딱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라고 딱 한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요 함수가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얘는 직선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그 직선은 당연하게도 1대1 함수겠죠, 얘들아. 기본적으로. 됐어? 근데 거기는 걔가 뭐가 되게 해달래? 1대1 대응이 되게 해달래. 그렇다는 건 결국 뭐겠어? 치역과 공역이 같게 해주세요라는 뜻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긴 얘가 마이너스 1 잡아주고 1 잡아준 다음에 여기 또 마이너스 1 잡아주고 3 잡아준 다음에 그러면 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기울기가 음수라고 대놓고 줬으니까 이 직선이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이 되게 필사적으로 막 그 질문 풀이했을 때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또 나왔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아까 이해 못했으면 여기는 얘는 또 어려운 게 되는 거고 우리는 아까 이해했으니까 이제는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 얘가 2만큼 갈 동안 4만큼 떨어지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겠네. 그렇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b라고 하는 건데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b값은 1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함수의 식을 짜주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자, 이제 봐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 느낌을 한번 잘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죠? 근데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에 있죠. 근데 지금 얘는 정의역이 따로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전체를 다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어디만 보고 싶었던 거야.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부분만 지금 나는 보고 싶었어요. 다른 걸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 부분만 딱 보고 싶었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정의역을 줬고 공역을 줬잖아.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줬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1대1 함수인 건 딱 느껴지죠? 지금 1대1 함수인 거 맞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랑 뭐랑 같아져야 돼? 정의역과 맞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되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어? 치역은 알 수 있잖아. 치역은 어디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이만큼이 치역이 될 거 아니? 요만큼이 치역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뭐가 나와요? 1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걔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라고 지금 현재.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고 지금 막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공역과 뭐가?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값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5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K 값은 얼마였군요. 8이 됐군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다시 지금 여기는 얘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래프일 겁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 때문에 못 푸는 걸 거야. 그리고 아직도 선생님이 지금 아까 좀 쓱 봤는데 아직도 저기는 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찍어주고 여기 어딘가에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친구도 있어요. X축과 Y축은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석이 편해집니다. 알겠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 딱 그려놓고 대칭축 하나 그려놓고 그걸 토대로 해석한다.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알겠죠? 나는 X축, Y축 그려도 해석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럼 그래도 괜찮아요. 오케이? 됐어? 좋습니다. 다시 요거 이해 안 된 사람 손 지금 난 이해 안 됐어요. 다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여기는 좀 시간을 좀 많이 선생님이 좀 투자를 할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많이 투자를 할 거야. 여기 또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풀어서 얘들아 맞았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다시 너희 스스로 다시 풀려면 또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는 그냥 그냥 사실 공책에 풀었으면 좋겠고 너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꼭 너희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어떤 느낌이 좀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많이 풀어주잖아?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선생님이 풀어준 거니까 맞은 거야 하고 넘어가. 정작 내가 중요해서 설명을 되게 많이 한 건데 거기는 걔에 대한 연습은 스스로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중이고 너희는 그 흐름대로 너희가 스스로 다시 한번 해석을 꼭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풀어봅니다. 찬찬히 봅시다. 일단 얘도 지금 어때? 범위가 나눠져 있죠. 그죠? 범위가 일단은 전체 그래프를 먼저 하나 딱 그려줄 거야. 이렇게. 됐어? 1보다 큰 쪽에서는 x제곱 더하기 1을 그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대칭축이 0쪽에 잡힐 테니까 얘 그래프는 사실상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얘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질 거고, 실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니까? 2가 되니까. 뭐야? 지진 난 줄 알았어. 뭐야? 펜 떨어졌는데 이렇게 됐다고? 좀 쿵하지 않았니?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넘어가도 돼? 할게요, 다시. 다시 보자.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여기다 2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 지금 여기서 뭘 그린 거야? 여기는 이 녀석을 그린 거야. 이 녀석을 딱 그린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딱 보니까 일단 직선이죠, 얘들아, 직선. 됐어? 일단 직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봐봐. 얘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어. 근데 얘는 지금 봐봐. 이 직선 중에서 얘들아, 나한테 준 게 없어요. 기울기도 안 줬고 지나는 점도 안 줬어. 그렇지 않니?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안 되지. 됐어? 무조건 이렇게 2점짜리가 생길 테니까 기울기는 무조건 뭐여야 되겠어? 양수여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가 양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지금 2점에서 만나는 게 생기잖아. 가로선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럼 쭉쭉쭉쭉 내려. 이거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딱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얘가 더 내려가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더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부분이 어때? 이 부분이 치역에서 빠지죠. 공역은 실수 전체라고 했는데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져야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더 내려가 버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치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돼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 녀석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어? 일단 여기는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얘가 더 올라가면 안 돼. 더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딱 이 점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됐죠?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뭐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러면 일단 얘는 그럼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아? 이 직선은.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a-2에다 더하기 b는 2가 돼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들아?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a-2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니까 a는 무조건 2보다는 커야 돼. 됐어? 선생님 2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까? 0이 되면 얘가 상수함수로 변신을 하죠. 기울기가 0짜리가 되니까 상수함수로 변신하지. 그럼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기울기는 양수여야 합니다. 이해돼요? 그럼 A는 양수여야 하고요. 지금 B는 이렇게 됐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B의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B라고 하는 게 뭐니까 4-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A가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가 똑같아질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정수 B의 최대값이 궁금하다라고 했네. 그럼 얘는 이렇게 해야겠다. 얘를 가지고 -A 이렇게 해서 -2,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4-A는 2보다 뭐해요? 작아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이해됩니다? 됐어? 그러니까 요 녀석 B는 2보다 작아야 하니까 B 값은 최대값이 1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저 모양을 저렇게 부등식으로 맞춰줍니다. 괜찮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다음,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바로 한번 풀어줘 볼 테니까. 왜? 됐어요? 오케이. 다음, 요 문제. 요 문제도 진짜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야, 얘들아.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일단 얘들아, 2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일까? 1대1 함수일까? 아니죠. 근데 정의역을 잘라버리면 충분히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겠죠. 됐어?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이차 함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 될 수 없겠지만 정의역을 잘랐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같이 해주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림을 열심히 큼직큼직하게 딱 그려주세요, 얘들아. 그래서 그 다음에 항상 이차 함수를 그릴 때는 여기 대칭축 3을 딱 잡아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정의역을 관찰해봤더니 뭐래? K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들아 K가 여기에 딱 잡혀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 이 그래프가 되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야. K가 여기 있어도 당연히 안 될 거고 K는 그러면 이쪽에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K는 어때야겠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얘가 1대1 함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래서 K가 대충 한 이쯤에 있다고 한번 쳐보자. 요쯤에 K가 있었어요 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뭐 해주세요? 관찰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난 뭘 할 수 있다고? 그래프상에서는 뭘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이 녀석의 치역을 구할 수 있다. 이만큼이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얘는 분명히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말했거든? 이해돼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였어. 그러면은 그 치역과 공역이 뭐 해야 되니까 서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이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겠네 얘들아? k일 수밖에 없겠네. 이해됩니다? 그래야 정의역, 아니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된다? 안 된다. 오케이, 다시. 원래대로 하면 여기는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얘는 k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여기는 사실상 k제곱 마이너스 6k가 돼야 되거든? 됐어? 그럼 얘 치역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는, 다시 y는 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y는 k제곱 마이너스 6k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잠깐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얘들아. x가 분명히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였잖아.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지금 뭐라고 했어? 정의역이자 공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좀 되게 이상하지 않아? 왜 x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다시 한번 또 뭐가 되는 거야? x가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는 얘가 현재 공역이 된단 말이야. 얘는 y여야 하잖아 얘들아. 그렇죠? 얘가 x가 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x값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거든, 애시당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x바 해서 x제곱은 4예요 이렇게 썼어 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게 분명하잖아. 괜찮니?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y바 y제곱은 4예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얘도 뭐야?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2에서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똑같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소리야. 쟤는 그냥 그릇일 뿐이거든. 뭔가 숫자를 담기, 이 숫자를 담기 위한 그릇이 되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x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그냥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은 거라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거야. 이게 됐죠? 그래서 정의역이 이거고 공역이 이거인 상황이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됐나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의역과 치역은 찾을 수가 있었잖아. 그죠? 정의역과 치역은 항상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공역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여기서는 찾을 수 없어.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라는 이 말 속에 뭘 지금 내포하고 있어?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라는 걸 내포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근데 공역은 뭐였어? 이거였거든. 됐죠? 내가 지금 생각한 치역은 뭐였어?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값 자체가 뭐가 돼야? K가 돼야. 됐어? 여기는 얘가 K가 돼야 K보다 크거나 같다가 공역이면서 K제곱 마이너스 6K가 치역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K가 돼야 됐던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됐니? 그래서 여기는 얘를 풀어보면은 얘는 K값이 뭐 또는 뭐가 돼? 0 또는 7이 됩니다. 됐어? 두 개가 답이 아니라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얘는 7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야. 요거 잘 이해 안 된 사람은 요건 꼭 반드시 다 이해할 수 있게. 알았죠?
꼭 계속 연습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 자체를 알아야 돼. 이 해석을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8번까지, 유형 9번까지 해야 되는데, 유형 9번은 얘들아 함수의 개수 얘기는 저거는 우리 어디서 좀 정확하게 다룰 거냐면 경우의 수 쪽 파트에서 좀 정확하게 다룰게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하지 않고 유형 8번까지만 하자 오늘. 자, 상수함수랑 항등함수에 대한 얘기 정의는 다 알고 있을 거야. 항등함수 구해주세요. 항등함수 구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0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겠죠? 그렇게 되는 함수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상수함수래. 상수함수는 뭐야? 다 똑같은 값 나온다며. 그럼 얘가 4라는 건 얘도 4라는 소리고 얘도 4라는 소리고 얘도 4라는 소리고 얘도 4라는 소리니까 4가 15개 있어요. 답은 60이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소리. 됐죠? 총 15개니까 4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괜찮죠?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란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봤다 쳐보자 얘들아. 잘 봐봐. 자, x가 2, 4, 8이래. 근데 x에서 x로 가는 세 함수 f랑 g랑 h가 있는데 f는 뭐라고? 1대1 함수, 대응이라고 돼 있고요. 1대1 대응이래. 그 다음에 g는 뭐래? 항등 함수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h는 뭐라고 돼 있어? 상수함수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파악하기 제일 쉬운 함수는 무슨 함수? 항등 함수. 맞아? 그냥 뭐 넣으면 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g의 입장에서 먼저 바라봐. g가 어디 있어? g 여기 있네. 그럼 이 값이 얼마겠어 얘들아? 4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파악하기 쉬운 함수는 상수함수잖아 얘들아. 상수함수는 뭐야? 다 몰빵인 함수란 말이야. 완전히 다 한쪽으로 몰려야 되는 함수거든. 근데 그 h라는 함수가 4를 찍었다면 이제부터 얘는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4를 찍을 수밖에 없는 함수야. 그러니까 일단은 gx라는 함수는 어차피 x였을 거고 이제 hx라는 함수가 뭐가 됩니다? 4라는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어?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f만 생각하면 되는데 f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이렇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 2랑 4랑 8이 있었대. 2랑 4랑 8이 있었대. 얘가 f라는 함수래.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f8은 얼마라고? 4라고. 그러니까 얘가 4로 가고 있대. 이런 얘기잖아. 됐죠? 그 다음에 f8이 얼마라고 얘들아? 4라고. 됐어? 그럼 f2의 4배를 한 게 f4래잖아. 그럼 2를 집어넣어서 작았다는 소리죠. 그죠? 2를 집어넣은 게 2였어. 얘의 4배를 하면 8이 되니까 f4가 8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f라는 함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냥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다음 상수 함수, 그다음에 항등 함수, 얘네들의 정의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뭐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색할 뿐,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 F2는 2겠죠. 그다음에 이 녀석은 뭐겠어? 8이겠죠. 얘는 뭐야? 무조건 4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면 14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fx는 여기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gx는 뭐라고? 항등 함수라고. 8내면 당연히 8 나와야지. 그 다음에 hx는 뭐야? 상수함수라고. 얘는 무조건 4 나와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다음 시간에 이제 합성 함수와 역함수에 관련된 얘기로 이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랑 역함수 얘기까지가 하고 나면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유리함수라는 처음 보는 개형을 또 배울 거고 무리함수라는 처음 보는 개형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다 끝난다는 소리고 이제 새로운 주제의 함수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소리죠. 그거 다 배우고 나면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가면서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수학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알겠죠? 지금 어려운 건 거의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너희들 유리함수부터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일 겁니다. 약속할게요. 알겠죠? 유리함수부터는 진짜 행복할 거예요. 되게 쉬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합성함수랑 역함수의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진짜 어렵지 않아. 합성함수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함수야. 오케이? 역함수는 그냥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았죠? 마지막 고비만 잘 넘어가 보자.
그리고 그 전에 너희가 자꾸 이제 딱 느낌이 오지 않니? 아, 그래프 잘 그려야겠구나.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딱 들죠?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 충분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수고했어.